안녕하세요. 대학생의 통일인식 발표를 맡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엄현숙이라고 합니다. 접촉 경험이 부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부정적 사건은 해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그것은 최근에만 하여도 코로나19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직성과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 제도화되지 않은 평화의 불안전성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곧 두 집단 간 갈등과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일련의 어떠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한국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 관련해서 다년간 조사를 한 기관의 것을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보고자 하는 주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 20대에 좀 맞춰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난해 진행된 그 결과를 본다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의 19세에서 29세로 제한을 둔다면 41.7%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로서 2020년에 발표된 KBS 남북협력단 조사가 있는데요. 이때도 전체 응답자의 59.6%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를 20대로 제한하면 43.3%만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2020년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당시 20대 통일을 원하는 퍼센트는 50%밖에 안 됩니다. 이토록 그 전체 응답자에 비해서 20대만을 보았을 때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20대의 통일 인식이 이렇게 낮다라고 본다면 과연 북한의 20대 그 대학생들은 인식이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그 북에서 금방 탈북한, 북한을 떠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을 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북한이 20대로 또 제한을 하면 85.3%가 통일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비중보다 8.2%만 낮은 것으로 굉장히 북한의 친구들은 20대를 본다면 북한의 친구들은 원하는 것이 80% 이상이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40%에서 50%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다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큐는 2015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제독 감독인 조성형 감독이 만든 건데 남북미생입니다. 이 남북미생에는 남한여대생 허선경과 그리고 북한여대생 방계영이라는 두 명의 여대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의 어떤 인적 사항을 좀 확인해 본다면, 남한여대생 허선경과 북한여대생 방계영인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본다고 할 때 부모는 다 의사입니다. 다만 남한의 허선경의 부모는 개인병원 의사라면 북한의 방계영의 부모는 종합병원의 의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본다면 자매와 남매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주 형태를 본다면 서울의 허선경은 자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방계영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서울과 평양에 거주하는 두 여학생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학업 후를 좀 살펴보면 남한의 학생은 아르바이트와 취미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북한의 여학생은 공부와 그 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큐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그 어떤 꿈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보면 남한의 허선경의 경우에는 자살하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자기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요,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큐에 나타난 두 여대생의 통일인식을 좀 더 구분해 볼 건데요. 일단 남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은 별개의 나라라고 여기는 반면에 북한의 여학생은 같은 나라다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환경을 볼 때 당연히 북한보다 남쪽이 훨씬 좋은 환경, 보다 나은 환경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냐라고 본다면 남한의 허성경의 경우에는 통일에 굉장히 무관심한 반면에 북한의 여학생은 통일을 엄청 소망한다 라면서 대립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왜 무관심이냐라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 통일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라고 허성경이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반경은 통일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남북한 두 여대생의 통일 인식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또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북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남한의 대학생의 이야기라면 북한의 여학생은 통일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세대 차이가 나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의 차이가 나오는데 남한의 허성경의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와 그 통일 인식이 분명 다른 반면 북한의 반계영은 부모 세대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그 세대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부모 세대는 이른바 투쟁을 통해서 이루려는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지가 강한 반면에 그 허성경으로 대표되는 그 자식 세대는 자기 표현 욕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세대라는 것이고 개인적 상황의 안정화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이고 통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의 정도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남한 여대생의 입장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와 짜증나는 일상 속에 나도 통일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항변에 그친다면 북한 여대생 반계영의 입장은 핏줄이나 풍습이나 언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거 없다 라는 인식과 더불어 통일은 수령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남북한 두 여대생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어떤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이 문제의식에서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어떤 선행한 사례를 본다면 과연 그 남북미생이 보여주는 그 남한 학생의 그 관점이 우리 대학생들의 인식에 그대로 투영이 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20대 대학생은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왜냐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그 대학생들이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보통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있거나 아니면 통일 관련 특강을 지원받거나 등의 형식을 취하는데 제가 분석한 그 학교는 그에는 속하지 않고 있고 특히 또 통일이나 북한 관련 특정 학과가 개설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북한 관련 교과가 있는데 이 교과는 자율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의도한 것은 어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요. 그 다양한 층이, 왜냐하면 자율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공도 다른 굉장히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사고하는지가 되게 궁금했고요. 그들이 관심 갖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미디어에 나타난 북한 사회를 보면서 그들이 대체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좀 중점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이 자율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에게 그 다큐 태양 아래를 보여주고 일주일 후에 제출한 페이퍼가 결국에는 이 결과물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 그 한국연구재단의 그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서 절차상 어떠한 문제를 다 보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쓴 글을 제가 가져와서 연구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해당한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 제가 주목한 이론이 있는데
1954년에 나왔습니다. 올포트리 접촉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 접촉 경험에 따라서 그 선입견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제시한 이론으로서 그 접촉이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모든 접촉이 다 편견 극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그 이론적 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이라고 할 때 실은 우리가 남과 북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볼 수 있는 것은 간접 접촉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간접 접촉으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저희 관심사였고 그래서 택한 것이 다큐 태양 아래 시청이기 때문에 그런 접촉 이론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 역시도 대중매체를 통한 대리 접촉이지만 그 접촉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물을 제시할 때 이런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전공 난이도도 다 다르고 수행 업무도 다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의 일반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타당성이라든가 뭐 신뢰성이라든가 일반화에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 평가가 학습자가 인식하는 어떤 특성과에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는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 보는 연구자는 이게 좋구나 하고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그 교육 이면에 숨어 있는 자기 조직화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다큐는 비탈리 만스키 2015년에 나온 태양 아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살펴본 내용이 페이퍼를 받고 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겪은 경험, 즉 간접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이들이 맨 처음 서술한 것은 나의 과거의 통일교육 경험인 거예요. 나는 과거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지? 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그 북한을 접촉한 데 기초해서 북한에 대한 너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가 중심이었는데 의외로 대학생들 경우에 과거의 나의 그 교육 경험을 너무나 많이 불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그 통일인식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것의 필요성이라든가 등등의 교육이 굉장히 주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파란색 글씨로 표기가 되었지만 그 당위성이라든가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북한은 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북한이 아닌 통일에 대해서 배웠거나 또 뻔한 이야기거나 대부분 북한에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그래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는 무관한 측면이었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결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통일교육,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왜곡된 시선으로 적대국이거나 가난한 국가로 인식되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점과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객체화되어 단순히 인간의 사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 물질적 조건을 강가한 것이 아니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물질적 조건이 대체 무엇인데?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학생들의 내용에서 나온 측면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통일교육이 무엇이었지를 회고한다면 두 번째는 북한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스스로를 굉장히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과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눈앞의 현실인 자기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즉 개인의 노력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세대인데 오늘날 지금의 20대 대학생은 그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민감한 세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그럼 주는 시사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통일이라는 국가의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물론 이 지점에서 과거의 선행 이론을 보면 항상 20대는 문제였고 항상 20대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20대와 지금의 20대를 보면 굉장히 지금 20대가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모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20대는 문제는 문제인데 오늘날 20대는 더군다나 부모 세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에 노출되면서 이 세상을 굉장히 넓게 보기보다는 각자의 미시적인 일상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거죠. 즉 어쩌면 대한민국의 통일아리는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부모 세대는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그들의 자식 세대를 다그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요. 반면에 그런 다그침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청년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조건에서 결국은 통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 즉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나도 통일을 생각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개인의 주관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성의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통일의 인식이 낮다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인식을 높이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